그래서 부동산 잘 모른다는 저는 글로벌한 시각에서 봤을 때, 국제 비교를 해봤을 때, 또 하나 우리가 소득이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고도 성장해서 이제 안정 성장을 접어들었어요. 절대 고도 성장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이 제자리를 계속 가고 있고 고용 문제가 계속되는데 계속해서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게 맞느냐? 또 이렇게 해서 모든 젊은 사람이나 제 아들도 몇 년 전에 결혼시켰습니다만 우선 결혼하자마자 둘이서 집 구하는 거, 집 사는 거가 최선의 과제예요. 이 다음에 제 아버지가 집 안 줄 줄 알고 미리 준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이런 자산 소득으로 귀결됐을 때 소비의 문제가 해결 어떻게 되겠냐. 우리 올해 보니까 지금 90% 이상 우리 국민소득 90% 이상이 무형 수출이 아닙니까? 이게 물론 우리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 혼자만 아니면 계속해서 수출 계속하고 우리 내수 진작 안 시키고 이렇게 계속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이 가계자산 문제의 구성하고 연관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제 걱정보다 아마 정부에서 더 걱정하실 텐데, 그래서 이게 우리의 자산운용 시장에 지금 왜곡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또 우리 은행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우리 은행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차원 높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산운용 시장으로서의 자본시장은 최근 많이 성장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해외 투자 장기 투자 운동을 해서 잘 성공했습니다만은 또 분산 투자를 안 해가지고 재작년에도 사실 그랬어요. 이게 해외 투자를 권유해야 되겠다 이런 정책 방향은 맞는데 그 과정에서 그의 발상은 우리 엄청난 쌓이는 외환을 밖으로 좀 빼자 이런 정책의 의도가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원화가 강세가 될 줄 알고 다 수합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아무 도움 못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전 정책적인 그 시장을 정확히 잊지 못하는 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해외 돈 중개 투자하시면 그 들어온 돈이 결국 다 선물을 사가지고 달러 해지를 해서 나중에 그것이 우리 원화가 어려울 때 우리가 더 틀어져요. 이런 현상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산 투자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었어요. 재작년에 우리 업계도 물론 저는 중국이 앞으로 제가 아는 유명한 그 피델리티의 자산연구가는 앞으로 10년은 중국이다 해가지고 여러분 유명한 제가 어제 술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유명한 싱가포르에 와서 지금 자기 딸 들고 친구들 커머디티 투자의 귀재. 그래서 또 볼튼이라는 피델리티 사람은 지금 홍콩에 와서 앞으로 10년은 그 피델리티를 세계적인 이 자산연구사를 만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1983년에 제가 이 코리아 펀드 기업을 만들 때 그 피델리티의 마젤란 펀드 지금 모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벤치마크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중국이 앞으로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중국은 우리 아시아가 오는 건 틀림없는데 그러다 10년 뒤에 한 몇 배가 난다고 지금 우리가 모든 투자가 다 기다립니다. 자산운용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개인 투자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업계가 실수하는 건 또 중국에도 몰빵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건데 하여튼 우리 자산운용 시장으로서의 자본시장은 좀 잘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기업금융으로서의 기능이 있는데 이 기업금융은 은행도 지금 활발히 은행이 사실은 좀 더 전 기업금융을 활발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계금융에 자꾸만 치중해가지고 소득도 안 늘어나고 전부 부동산에 가는 이 현상을 우리 은행에서도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기업금융 기능 중에서 특히 우리 자본시장은 혁신형 기업, 리스크가 높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중화공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90년대 말에 벤처 IT에 있어서도 이제 물론 엄청난 고사의 보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손에도 보셨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또 우리 세계적인 IT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다소간 위험이 따르는 혁신형 이런 기업에 대한 이런 자금 조달은 역시 리스크를 직접하는 은행이 아니라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그런 자본시장에서 적합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녹색 산업, 신성장 산업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지금 아마 자본시장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뭐 이건 은행도 지금 나섭니다만 우리가 기업 금융 기능은 지금 은행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이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전해본 정상입니다. 4페이지에 그 사이에 우리 자본시장 발전 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모든 걸 접근할 때 제가 아까 두바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국토를 다 파헤쳐가지고 동시에 하루아침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도 역사가 오랜 시장인데 우리가 지난 한 6, 7년간 어떻게 이 시장을 다시 세우느냐, 백지에서 다시 세우기 쉽지만 이미 이루어진 시장을 어떻게 잘못된 걸 바로잡고 또 새로운 제도를 판매하는 업계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니 해도 시장은 수요가 없는 시장에서 두바이의 실패는 공급 측면에서의 접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조건 만들어 놓으면 팔린다. 이거 세이의 법칙이죠. 우리 옛날에 자동차 만들면 다 팔린다고 해서 저도 열심히 증권회사 근무해서 열심히 자동차 팔러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수요 기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시장이 그럼 과거에 2002~3년도에 우리가 계속 볼레타리한 시장이 왜 그랬느냐? 우리 내부에 수요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금관리보험법을 2004년 말에 우리가 도입을 해서 연기금 증권 투자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퇴직연금제도 451K를 모델에서 우리가 받아서 했는데, 문제는 이거는 아까 윤 회장님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 지금 이 노사 문제, 이번 정부가 상당히 지금 전향적으로 좀 더 강하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대처하시는데,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이 노동부에서 지금 이것을 취급하고 노조가 많이 힘을 집어넣어가지고 굉장히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정책당국에서도 세제 혜택에 대해서 엄청난 그러다 보니까 전장은 또 세제 혜택사를 주지 않고 그래가지고 올해지 업계 과제가 자산운용 시장에서 과제가 퇴직연금 문제를 활성화시키는 걸로 지금 잡았습니다. 내년에. 그리고 또 그런 과제가 기관 투자가 확대되고 우리가 장기 간접 투자 문화를 대대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이뤄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거의 보지 말지만 그 주식시장 주탁 잔고가 2003년 말에 9조 4천에서 129조까지 내렸고요. 펀드 계좌 수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200만 계좌에서 1,600만 계좌까지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불안전 판매도 나오고 합니다만 하여튼 우리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외국인의 역량 축소를 얘기합니다. 2004년도에 44%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2004년도 제가 2월 달에 협회 와가지고요. 2004년도 한 6월이 되니까 외국인이 그 당시 삼성전자 무슨 증자에 참여하고 이러면서 갖다 한 3조를 팔았어요. 지금 2008년 3조를 파니까 우리 시장 지수가 200이 떨어졌습니다. 정확히 2004년 8월 4일 날 제가 우연한 게 그 당시 재무장관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700상가까지 갔어요. 지수가 900개 있던 게 외국인이 파니까 그 정도로 우리 시장이 아무 그 당시 이미 우리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가 당시 134조였습니다. 이 중에서 4.6%를 주식을 가졌어요. 근데 그때 여러 가지 2004년도에 우리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합니다. 지난 10년간 최대 저금리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버블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갤버스를 조사해봤더니 그 당시에 포트폴리오는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으로 가격이 많이 좀 변경되지 않습니까? 갤버스가 주식을 68% 가졌어요. 주식 내 주식연계증권은 자기 자산은.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매년 기획예산